네, 슬라이드 보이시는 걸로 인지하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학술 PVT의 남건희입니다. 금일 4차 네, 교육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교육은, 4차 교육인데, 2022년에 개재된 간세포함 진로 가이드라인 교육 중에서 전신치료 옵션이랑 또 예상되는 이상 사례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신치료 옵션은 다들 뭐 1차, 2차 이상 치료가 권고되고 있는데, 유효성은 당연히 더 MR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어서 예상되는 이상 사례에 대해서 좀 덧붙임 교육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원래 레퍼런스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대한간암학회 및 국립학회에서 게재한 그 간세포함종 진료 가이드라인 및 그 영문으로 된 가이드라인 영문 그 논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교육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표준치료 옵션과 그 다음에 2차 이상 표준치료 옵션과 이상 사례, 마지막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로 테이크홈 메시지, 그리고 세 가지의 간단한 테스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치료 표준치료 옵션과 이상 사례입니다. 1차 치료 표준 옵션은 뭐 MR분들께 더 잘 아시겠지만 결제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 포함해서 현재 1차 치료로서 티센트릭 및 아바스틴 병역요법이 가장 이제 처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치료 기간 오버럴 서바이벌 19.2개월로 이전 넥사바 표준 치료 대비 하자드 레이시오가 0.66으로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주요 이상 사례는 뭐 고혈압, 단백뇨 AS상 소형증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가장 유력한 이상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작년 정도에 요양급여가 돼서 환자 본인 부담률 5% 정도인 약 19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책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치의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넵사바, 렌비마가 원래 뭐 지난 테센트리 아바스틴이 나오기 전에 가장 그 핵심적인 표준 치료였는데 표준 치료가 뭐 10.7개월, 렌비마는 엑사바데 13.6개월로 둘 다 유사한 유효성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둘 다 이제 면역항암제가 아니라 표적치료제이기 때문에 표적증후군이라는 그 이 표적치료제 특이한 이상 사례가 많이 발현됐고 요양급여도 환자 본인 부담률 5% 정도로 유지됐기 때문에 이 렉사마, 렌비마가 원래 이제 1순위로 처방되다가 올해 작년부터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이제 거의 뭐 일부 주치의사에서 90% 이상 다 이쪽으로 처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피니티 인주도 또한 티센트리 아바스틴, 아이엠브레이브 150 연구와 비슷하게 수행이 된 히말라야 연구인데 지금 보시면 오버럴 서바이벌 같은 게 조금 약간 더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연구에 통해서 인피니티 인주도 효과를 보였지만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더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증명했기 때문에 1차 치료로서 현재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상 사례 비교입니다. 이상 사례는 이제 아이엠브레이브 연구를 보면 발현되는 이상 사례 종류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필센트릭 아바스틴은 면역항암제 플러스 표적치료제인 반면에 넥사바는 표적치료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 사례 종류는 좀 상이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이상 사례, 응급실 입원을 요하는 심각한 이상 사례 발현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았고 넥사바는 빨간색으로 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짙은 게 입원 응급실 내원을 요하는 좀 심각한 이상 발현 비율입니다.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고혈압, 단백뇨,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좀 이상 사례가 많이 발현되었고 넥사바는 그와 다르게 수족증후군, 설사, 탈모와 같은 이상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이상 사례 종류는 상이하나 심각한 이상 사례 비율은 발현 비율은 유사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이상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티센트리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물스의 시주와 유사한 종류의 이상 사례가 발생 가능합니다. 투여와 함께 동시에 발현되기도 하고 최대 투여 이후 14개월 차에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로 알레르기 반응, 홍조, 얼굴 붓기, 발진 같은 게 발현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티센트릭이 우리 환자 몸에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임의로 만든 그 외부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외부의 뭐 침투 바이러스가 발견했다면서 약간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티센트릭과 다르게 VGF를 저해시켜서 이제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 역시 투여와 함께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16개월 차에도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투여 후 6주간 발생하는 좀 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티센트릭은 알레르기 반응,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아바스틴은 고혈압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사례가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포인트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네,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제 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상 사례가 발현됐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만 있냐 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이 분당차 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그 다수 기관 연구에서 보시면 어,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사용했을 때 이상 사례,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이상 사례가 발생한 환자들이 종양 진행하지 않는 기간도 훨씬 길었고 전체적인 생존 기간도 월등히 길었습니다. 또 보시면 CR, 완치된 환자 비율도 이상 사례가 오히려 발현된 환자들이 12.2%, 상당히 이제 이상 사례 발현한 환자들이 오히려 더 예후가 좋았다는 좀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만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IM 브레이브 같은 다국적 연구에서도 이상 사례,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이상 사례가 발현됐을 때 그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다국적 연구 결과에서도 오히려 이상 사례가 발현됐을 때 좀 예후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 사례란 응급실 요하고 막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것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가 발현됐을 때 오히려 예후가 좋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거 1차 치료로서 이제 꽉 잡고 있었던 넥사바 렌비마 쪽입니다. 넥사바 렌비마는 둘 다 이제 그 TKI, 그러니까 다중 표적 치료제로서 VEGF 등의 그 표적을 저해시켜서 피부 특이 반응 등이 발생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같은 게 투여 후 6개월간 발생 가능하고 수족 증후군 같은 증후군이 투여 후 2주에서 6주 사이 발생 가능한데 이 수족 증후군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족 증후군은 손과 발 좀 끝 부위에 이렇게 각질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부위인데 이렇게 그 혈관 손상을 수리할 능력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이 피부 말단 부위에 있는 그 피부 각질층을 수리할 능력까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과 양 발끝에 이렇게 수족 증후군이라는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각질이 생기는 증후군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만 이런 이상 사례 발현 여부에 따라서 넥사바도 유효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넥사바 투여 후에 이상 사례,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가 발현할 경우 오히려 예후가 좋습니다.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상 사례가 발현된 환자군인데 발현되지 않은 환자군보다 예후가 훨씬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충 봐도 30개월 이상 오버럴 서바이벌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중에 그 이상 사례 중에서도 설사, 아까 말씀드린 수족증후군, 이 발현됐을 때 예후가 거의 20개월, 뭐 수족증후군 같은 경우는 거의 50개월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예후의 아주 큰 인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사례, 특히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분이 좀 되게 되게 걱정해서 투여를 중단하기보다는 투여를 좀 더 유지를 해서 이런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도록 좀 격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진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2차 이상 표준치료 옵션과 이상 사례입니다. 2차 이상 표준치료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 진로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MR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치료로서 아까 말씀드린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간이식 이력이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자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정맥류 환자를 제외하고 전신 처방 1순위로 지금 처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사바는 이제 좀 뒷전이긴 한데 근데
만약 티센트릭 및 아바스틴이 실패할 경우 2차 치료로 가기 전에 넥사바를 최소 1사이클이라도 처방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2차 치료제 그 급여 조건이 2차 이상 치료제 급여 조건이 넥사바 치료 실패 이후 처방이 충족 조건이기 때문에 이 충족 조건을 축적하기 위해서 최소 1사이클이라고 억지로 처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티센트리 아바스틴 실패를 하고 넥사바를 1사이클이라도 처방된 후에 2차 치료가 급여가 되는데요. 2차 치료로서 옵션은 이제 스티바가가 이제 급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률 5%로 좀 가격이 다소 쌉니다. 그래서 급여 조건으로 인해서 2차 예상 치료 옵션 중 스티바가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고 주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2차 치료로서는 카보메틱스, 사이람주, 또 이번 최근에 나온 여보의 옵디보, 티투르다 등이 있습니다. 여보의 옵디보는 이제 가장 높은 반응률,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있어서 허가초과 요법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치료 이상 표준 치료 옵션으로서 조건이 중요한데 1차 치료로서 넥사바 실패 후에 2차 이상 치료 옵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티바가 등이 있는데 스티바가는 전반적인 생존 기간 10.6개월로 뭐 그렇게 예후가 가장 스티바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이제 가장 환자 본인 부담률이 5%이기 때문에 스티바가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여보이 옵디보가 여기 전반적인 생존 기간이 22.8개월 압도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3상 연구 결과가 아니라 1 이상 테크메이트 040 연구 결과입니다. 이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FDA에서 신속 승인이 난 상태이고 현재 3상 연구 진행 중입니다. 이 또한 급여는 되지 않고 있으나 허가초과 요법으로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그 가이드라인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바가 아까 말씀드린 스티바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것도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혈압 상승, 설사, 점막염증 같은 이상 사례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보이 옵티보. 여보이 옵티보는 둘 다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이민수애시주 이상 사례와 유사한 종류의 이상 사례가 발생 가능합니다. 설사, 보통, 가려움증 같은 약간 사이토칼 렐리 신드롬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옵티보 특유의 전신 세약감, 빈혈, 식욕 저하 등의 이상 사례가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짧게 마치기 전에 테이크홈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022년 간세포암 진료 가이드라인 기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전신치료 1차 옵션으로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티센트릭, 아바스틴입니다. 급여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넥사바, 렘비마, 임필치, 임주도 등이 이제 1차 치료 옵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치료로서 넥사바 치료 실패 이후 2차 이상 치료 옵션으로서는 스티바가, 카보맥틱스, 사이람주, 여부역디보, 키투르다 등에 있는데 주치 의견상 급여가 되고 있는 스티바가 가장 그래도 선호되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차 치료로서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치료 시 갑상선 기능 저하, 고혈압, 단백뇨와 같은 이상 사례 발생 가능하며 투여 직후뿐만 아니라 투여 후 14에서 16개월 이후에도 발현 가능한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전신치료 옵션 중에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 발생 시 오히려 예후가 좋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 환자 교육과 관리를 통해 경미한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로 인한 투여 중단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테이크홈 메시지 네 가지를 통해 말씀드렸고,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건 메일이나 뭐 카톡, 뭐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3가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성 네. 네, 이번 교육 내용이 가장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저희가 좀 놓칠 수 있었던 치료 가이드 내용 중에 옵션에 대한 부분,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문세 LC와 관련했을 때 어떤
어떻게 좀 더 효과가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렸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가장 어, 영업부에서 아니 OM팀에게 아니면은 그 학술팀에게 치료법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관련된 이상 반응 또는 어떨 때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테스트를 시작할 건데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QR코드가 보이실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싶으시다고요? 주로 원해요. 아, 들어옵니다. 네. 저희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을. 네. 한 10초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라서요. 내용을 잘 보시고 정확하고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초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내용이 잠깐 조금 잘못된 거라서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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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질문이 뭐야? 이게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바뀌었는데? 아이고, 아까 라이브로 할까요? 네네, 라이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이브를 지금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다시 들어가요. 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시 시작. 답글로 이렇게 할까요? 제가 퀴즈를 준비하긴 했는데, 퀴즈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띄울 수 있나요? 띄울 수 있긴 해요. 5초만 좀 기다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편하신데. 편하신데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잠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말씀. 네, 영어기팀 임재광입니다.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구나.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 들리시. 아,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네, 대리님, 영건이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네. 네, 오늘 이제 진행성 간암에 1차 치료, 2차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티센트릭 아바스틴과 저희 제품 병용 처방 케이스에 대해서 학술팀에서 준비하고 계신 좀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아, 일단 제가 5차 교육 때, 고형암 대상 면역항암제 플러스 CIK 임상 연구 논문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때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이제 1차 치료로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문셀은 물론이고 CIK 쪽에서 임상 연구 논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그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좀 더 유사한 연구 다룰 예정이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리얼월드 데이터 연구에서도 유사한 환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면 다루고 교육하고 그 관련 네, 자료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이제 간암 진행성 환자분들 면역항암제랑 저희 제품 병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셔서 학술 데이터가 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의할 때 서울대 이종훈 교수님 강의하실 때 아이브웨이브 공호공에 대한 부분이 부작용이 환자에게 많기 때문에 이윤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번 강의를 들어보면 컨트롤 가능한 부작용이 많으면 오버럴 서바이벌이 더 좋거나 예후가 더 좋다라고 네. 한다면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게 만약에 1차 치료가 아니라 이미 우리랑 처방 영역이 같아지는 허가사항이 나온다면 네네. 그쪽에서는 이상 사례가 더 많으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한다면 네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 지금 요즘에 아이엠브레이브 150 연구 끝나고 리얼월드 데이터 미국에서 티센트리 아바스틴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상 사례가 너무 심해서 50%에서 70% 정도가 1년에 그냥 치료를 중단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효과보다 이 사람이 못 버티는 거죠. 약이 부작용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저희 인디케이션은 솔직히 간암을 제거했으니까 정상임이잖아요. 근데 부작용 때문에 더 갖는 리스크가 더 세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물세 이슈즈가 세이프티와 이런 쪽도 유리하다. 그리고 티스텐트릭 아바스틴은 좀 독성이 세다. 로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 사례가 있을수록 예후가 좋다는 조절 가능할 정도. 지금 뭐 피부에 보고하는 거 뭐 발열 나고 구토하고 조금 이 정도로 지금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고 환자 걱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경미한 이상 사례가 뭔가 반응이 나왔을 때 좋다는 거지. 환자가 응급실 가고 나 이거 못 맞겠다 온몸에 난리가 나고 막 이 정도의 이상 사례는 티스탄트리 아바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예후를 가진 환자들은 더 효과가 안 좋은 거죠. 근데 말씀드린 건 아까 조절 가능한. 이제 진행성의 1차 치료에서는 이제 이상 사례 보고에 중대한 이상 사례 3사 그레이드 3사는 없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아까 표에. 그건 제외된 거예요? 아니면 표에 안 나온 거예요? 누구 그러니까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 네, 그래프를 보여줬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레이드 3사는 제외가 된 거예요. 네, 3사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치료가 중단할 만큼의 부작용이 나오는 거는 중단이 된 것만 그래프가 나온 거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초기라든지 진행성이라든지 그래도 3사에 대한 부분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다. 아까 보여드린 건 다 진행성이고 네. 조절 가능한 경미한 이상 사례 환자들만 넣은 거지 심각한 환자들은 다 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까지 섞으면 예후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조절 가능한 이상 사례 있는 환자들이 효과가 좋았다. 이걸 포커스로 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심각한 이상 사례는 다 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조작이네요. 근데 이런 논문이 너무 많아서 조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엠블리브가 나오는 결과가 저희한테는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쵸. 우리 인디케이션에서는 아예 그 티센트리 아바스틴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좀 팽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해서 마케팅 팀에서 하는 자료로 만들. 지금 저희가 프로필을 다시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여 직후뿐만 아니라 투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시주도 뭐 당연히 투여 후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투여 직후 발생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네. 네,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도 선착순으로 OX 퀴즈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영민 님이랑 최유상님, 김영우 님께서 1, 2, 3위를 다투고 계시고, 거의 김영우 님, 설지웅 님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1점 차이니까 두 분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가요?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해주세요. 요거 세팅 아바스트가 그게 실제 되는 게 있어. 네, 정답은 거짓인데, 네, 그 이유는, 이거 답 맞는 건데,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네. 답은 거짓인데, 티센트리 아바스 1차 치료 스티바가 처방 시 넥사바를 최소 1사이클 아까 처방 임의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차 치료로서 스티바가 그 간암 요양 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사이클 이상 넥사바가 투여가 돼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라고 이렇게 문제 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중점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티센트리 플러스 아바스 1차 치료 후에 스티바가 처방 시 요양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 1사이클 이상 넥사바 투여 후에 처방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급여 신청은 가능한데 그 전에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점 때문에 거짓이란 좀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답을 두 분만 맞춰주셨는데요. 네, 심용사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다. 1차 치료로서 티센트리 아바스틱 처방 시 유의해야 할 환자 아닌 것이라는 객관식 질문인데요. 정답은 알코올성 간암 환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자가면역 질환자는 당연히 티센트릭 면역항암제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자는 이제 처방에 유의해야 되고 간이식 이런 동안 면역 억제제 처방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또 4번 조절되지 않은 정맥류는 티센트릭뿐만 아니라 뭐 키토르다 같은 것도 면역항암제 특성상 이제 정맥류에 조절되지 않는 환자가 있을 경우 좀 뭐 사망까지 발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 그 허가사항상 유의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성 간암의 경우는 이제 티센트리 아바스트 IM 브레이브 150 연구상 B형 간염뿐만 아니라 C형 간염, 비알코올성 간암, 알코올성 간암 다 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암 환자에게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1, 2, 3 문제를 다 풀었고요. 모두 다 최종적으로 그 평가자를 저희가 살펴보면 3등은 주영준님이고 2등은 김기선님이시고요. 1등은 신영선님이십니다. 표준은 확인된 분들 중에는 꽤 저희가 본 분들이
분이라서 네, 굉장히 교육의 의의가 느껴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평가는 다 마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